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민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일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못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유튜브 촬영을 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켠 이유는요. 역시나 한 캔을 하고 있고요. 이상하다. 약간 이러다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한 캔 하면 유튜브가 생각나게 될까요? 설마?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약간 좋지 못함을 제가 알쓰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요. 말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황 토크 및 최근에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고 있는 책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근황 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손끝이랑 손목이랑 이런 데가 좀 찌릿찌릿 아픈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제가 이렇게 타자 치는 일을 많이 했어서 아니면은 제가 지금 아이폰 뭐지? 13인가? 그걸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무거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늘 무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무거워서 무리가 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좀 오래 가기도 하고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에 가서 신경 전도 검사라는 걸 했는데 신경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정형외과에 가서 손가락 뼈나 이렇게 손목에 엑스레이를 좀 찍어보고 싶다 증상을 얘기했더니 이게 오히려 목 디스크의 문제로 방사통일 수도 있다면서 목을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도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제가 일자목에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디스크가 그 부위를 말하니까 디스크가 있다는 말은 이렇게 디스크가 터진 적이 있다 아니면은 디스크가 눌려 있다 뭐 삐져나오고 있다 이거를 좀 요즘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경차단제 주사를 맞고 뭐지? 이렇게 근이완제랑 진통제를 좀 받아서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동생한테 정성근 교수님의 백년 허리라는 책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백년 목이라는 그 시리즈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막 읽고 백년 허리도 다시 읽고 또 백년 운동이라는 아이까지 이렇게 3가지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를 싹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자세가 얼마나 목에 그리고 허리랑 이렇게 흉부에 좋지 않았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못 읽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교정을 하려고 보니까 약간 턱을 들고 천장과 벽이 만나는 그 대각선 지점을 보는 거를 목의 신전 자세로 추천을 하시는데 그렇게 비스듬히 위를 보고 있게 되다 보면은 뭐 컴퓨터도 하기가 어렵고 책도 보기가 어려운 그런 각도잖아요. 그래서 주로 걷기 운동하고 이렇게 누워서 손에 핸드폰을 이렇게 하늘 위로 들고 보고 이 정도로만 했고 책은 그 백년 시리즈들만 읽으면서 좀 독서의 약간 원치 않는 비수기를 겪었어요. 그러다가 10월 10일이었죠.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 조금 부끄럽지
조금 부끄러운데요. 부끄럽게도 의도적으로 한강 작가님의 책을 피해왔어요.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저는 좀 그런 일단 저라는 인간은요 액션 영화를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게 등장인물이 맞는 모습 싸우다가 이렇게 찔리거나 그렇게 뭐 총을 맞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제 몸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입을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두드려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영화관에서 보고 나오면 막 근육통이 느껴질 정도로 긴장했다가 풀어졌다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장르가 저한테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어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너무 이입을 내가 했을 때 감정 소모가 클 것 같은 그런 장르들은 좀 피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책은 읽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하지만 제가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그 상 자체로도 너무 대단하지만 이게 이김에 이분의 책을 읽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 내가 또 언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그것도 모국어로 된 언제 읽어보겠나. 제 생에 다시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아니 번역본이 아닌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읽는다? 그런 뽐뿌에 딱 용기를 얻어가지고 책을 구매를 하려고 저는 도서관에서 대출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형 서점에 그런 제가 원래 책 산 대형 서점 온라인 그 몰에 들어가서 책을 구매를 했는데 뭐 며칠 뒤 발송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 다행히 재고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찍어내고 있는데도 너무 주문이 많아서 주문이 좀 늦어질 것 같다는 그런 양해의 문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와 이게 택배가 늦어진다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얼마든지 늦어도 된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도착한 책이 여기 작별하지 않는다와 The Essential 1이라고 되어 있네요. 2가 나올 예정인가? 이렇게 한강 작가님이 스스로 2022년도에 직접 고르신 단편 그리고 그 장편 소설과 에세이 몇 편이 수록된 책인데요. 아끼고 있어요. 지금 못 읽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그 동네 작은 그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봉사를 처음 하러 갔는데 그 사서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대출 반납 처리하는 그 프로그램 인수인계를 해주시면서 근데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아마 그러니까 그분이 5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제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근무를 하는데요. 아무도 안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공간 좋고 막 아름다운 음악도 나오고 넓은 책상도 있고 이런 좋은 곳에 왜 안 오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장을 둘러보다가 채식주의자를 발견한 겁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 귀한 책이 지금 여기에 왜 있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대출을 해가셔도 된다 만들어서 제가 거기 회원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시립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서 하는 도서관이라서 회원가입을 하고 빌려가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당장에 빌려와서 그날 밤에 다 읽었습니다.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지는 아직 제 속에서도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읽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는 여성이 착취를 당하는 것이 이렇게나 공공연하고 당연하게 자행되어 온 그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그 주된 메시지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구성 자체가 되게 흡입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 세 챕터로 나누어지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그 주인공의 남편 시점, 두 번째는 형부, 그리고 세 번째는 언니 시점에서 묘사가 되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만 더 어렸을 때 읽었더라면 이거를 단순히 야한 소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기, 그런 시기에 읽었더라면은 좀 아쉬웠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읽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그 사이에 저의 생각의 깊이나 그런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 되게 기뻤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운이 조금 오래 가서 그 다음날 다른 작가님의 소설을 읽으려고 폈다가 이게 너무 약간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소설을 못 읽고 있었어요. 네. 그리하여 지금 제가 여기서 읽은 거는 손호 아야코 님의 에세이, 짧은 에세이랑 요거 채식주의다고요. 나머지는 지금 읽어야 하는데 못 읽은 책, 과제처럼 읽어야 되는 책인데 다 이유는 있었어요. 얘들을 대출하고 사게 된 이유. 일단 이유는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어저께 독서 모임을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모인 독서 모임이었는데 선정된 책이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좋았다 이렇게 평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독서 모임에서 9명 중에 저만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8분이 다 너무 별로여서 진짜 읽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좋다고 했던 이유를 생각해보게 되고, 제가 좋았던 것은 어떤 아름다운 문장들, 그 언어들이 되게 마음을 건드렸던 문장들이 좀 있었거든요. 멋진 문장들. 그 문장들이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 안진진이 되게 노인처럼 말하잖아요. 세상에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10대들 보면서 저런 어린 것들 하면서 어느 정도 되게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되게 오만하게 태도, 더는 기대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환경을 판단하는 그런 오만한 지점.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되게, 그러니까 뭐라 하죠? 자아 비대? 과잉된 그런 상태가 그 시절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어렸던 제 모습 같아서 그거를 이입하면서 보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나 저때 저랬지. 정말 짜치고 정말 부끄러운 내 모습이 여기 있네 하면서 꽤 이입을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좋았다고 해서 그 모든 등장인물의 선택이나 그 내용 자체에 동의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변론처럼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부분이 싫었다, 불편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이게 왜 좋았을까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20, 30대가 인생책이라고 꼽을 정도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작가의 그런 생애나 작가와 출판사와의 관계 등도 조금 더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비판적인 독서였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멤버들의 의견도 납득해보고, 그리고 좀 이렇게 폭넓게,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다양한 연령대 멤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모임에. 그러니까 성별도 다 다르고 직업이나 연령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 분들이 이걸 뭐 어떻게 느꼈는지를 약간 편견 없이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독서 모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요. 눈 밝은 독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불편하면 그거를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불편했을 때 거르는, 내가 이제 그만 읽겠다, 안 읽고 싶다 이렇게 거를 줄 아는 거, 그리고 이런 나의 불편함을 드러냈을 때 이게 좋았던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이렇게 서로 반박도 하고 막 나는 이래서 좋았어, 나는 이래서 싫었어 해보는 그 과정 모두가 독서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눈 밝은 독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특히나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개인이 꽤 공들여서 세계관을 창조하고, 물론 그거가 제 생각이랑 뭐 일치하던 안 하던 그런 작품을 생산해냈다는 것 자체에 되게 경의를 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이래서 이러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숨겨진 내가 못 찾는 다른 의미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저를 이해시키면서 읽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꿈보다 해몽의 느낌으로 책을 읽었었는데, 어떤 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내가, 그러니까 독자가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이해시키거나 작품을 미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독서법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서 되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글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 얘기를 하다가 다음 주에 책으로 정해진 것이 고명재 시인 작가님의 산문이에요. 선생님, 그 진행하시는 독서 선생님께서 정화된 음을 느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책인데요. 이제 읽어봐야 돼요. 저는 처음 읽어보는 책의 작가님이고, 제목이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읽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손호 아야코 작가님 에세이인데요. 저는 이분의 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황을 가감 없이 막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서늘하게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글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싶을 때나 아니면은 삶이 너무 지치거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런 선배 언니들의 책을 읽으면서 맞아, 너무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거 없다, 그냥 세상은 그냥 이런 거다, 이렇게 약간 제 자신을 다 이렇게 바로 세우는 그런 서늘함. 근데 다독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이런 거야 하는 그런 담백하고 건조한 그런 문체를 좋아해서 제목부터 너무 좋지 않아요? 좋은 사람에게 포기하면 편안해지지. 그래서 여기 강아지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빌려서 다는 못 읽었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요, 퀴어 단편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약간 새롭게 알아보고 싶은 분야를 어떻게 다양한 작가분들이 단편 소설로 만들었을까 싶어서 빌려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얘는 가짜노동. 이게 최근에 진짜 노동이 나왔던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 친구들끼리 하는 독서 모임에서 한 친구가 추천을 했던 책이에요. 근데 그때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읽었다가
저는 다시 번아웃을 겪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에 언젠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골라왔던 책인데요. 읽어야 될 게 지금 좀 쌓여 있어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읽어야 돼요. 이제 반납해야 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강 작가님의 책들. 이들은 그냥 제 거니까 언제든지 뭐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뭐, 접할 용기를 낸 저에게 어떤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셀프로. 작별하지 않는다는 인상 깊었던 리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주도에 가서 다시는 그 예전의 마음으로 제주도를 즐길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댓글이었어요. 리뷰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되게 편독을 한다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아직은 조금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가. 하지만 거기에 또 갇혀 있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우리의 고통의 역사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경험을 제가 직접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러한 책들을 읽는 동안에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거나 공감할 수 있다면 그런 점이 또 넓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타인을 조금 더 연민하고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어렵게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계속 한강 작가님 영상이랑 뭐 그 이전에 하셨던 북토크나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되게 큰 어른이다라는 생각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별로 할 말이 한 말이 없는데 22분이네요. 요즘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심한데 겉옷 단디 챙기시고 제가 좋아가지고 메모해놨던 한각 작가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기억나는 대로 받아 적었는데 완전히 그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읽어볼게요. 이렇게 폭력적인 세계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랑과 생명의 뜨거움, 그런 것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처럼 계속 저를 밀고 나가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폭력적인 세계의 그 폭력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나쁜 것이 많잖아요. 뉴스만 틀어도 부정적인, 또 약간 인류애를 잃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은 좋은 것이 있다는 거를 가끔 잊어요. 그래서 되게 염세적으로 가는데 작가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괴리가 본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구나. 그 지점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균형을 일단 찾아가는 데 집중을 해보자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원래 뇌가 부정 편향적이라고도 하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
나쁜 거에 좀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서 그거를 더 좋다 좋다를 많이 얘기하다 보면은 좀 균형이 맞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시작한 게 하루 마지막 잘 때 있잖아요. 누워서 좀 바로 잠이 드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거를 생각하다가 잠들기를 지금 며칠 안 됐는데 해보고 있거든요. 어떤 날은 좋았던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좋았는데 좋았는 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좋아하는 거를 알아보는 그런 눈이 지금 원래 좀 발달이 잘 안 돼 있는데 이제 좀 발달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라서 좋아하는 게 너무 없어서 이제 끝났는데 무슨 생각하지? 이런 날도 있고요. 기분 좋게도 좋아하는 것들 막 떠올리다가 스르륵 잠이 들어서 그게 꿈에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무의식을 지배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계속 상기하는 그런 의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뇌가 그렇게 생겨먹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것을 찾아내어서 이런 세상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에 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 오늘도 잘 떠들죠? 그러면 금요일 밤인데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 또 조만간 만나도록 해요. 굿나잇.